이제 좀 괜찮네. 세자 저하, 큰일입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허둥대는 거야? 영유 군주께서 저하의 서재에 가셨습니다. 저하와 우면 아가씨의 혼서를 가져가셨습니다. 내가 혼서를 고쳤어? 응. 이게 뭔지 알고 있는 거야? 이건 예부에서 작성한 혼서야. 어머니께서도 보셨던 거야. 너 어떻게 내 도장을 가져간 거야? 세자 오빠 서재는요. 내가 처음 와 보는 것도 아니고 도장이 어딨는지 너보다 더 잘 알아? 여기 줘. 세자 오빠. 진짜 나한테 화난 거 아니지? 아니. 하지만 이 혼서는 어차피 써야 해. 내가 고쳤어도 괜찮아. 내일 아침에 사람 시켜서 다시 하나 작성하면 되니까. 안 돼. 영유야, 짜증 부리지 마. 세자 오빠. 나 아이디어가 있어. 무슨 아이디어? 이 혼서 고치지 말자. 안 고쳐? 이대로 심우면한테 보내자. 생각해봐. 그녀가 진심으로 세자 오빠를 좋아한다면 그럼 혼서에 어떤 이름이 적혀있든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만약 그녀가 혼서가 바뀐 걸 본다면 분명히 가서 황후마마께 다시 고쳐달라고 할 거야. 그러면 바로 증명되는 거지. 그녀가 진심이라는 게. 왜? 세자 오빠 무서워? 무서워? 심으면은 어릴 때부터 내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 어디를 가든 따라왔고 그동안 그녀가 나에게 어떤 마음인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아. 혼서를 보내면 그녀가 위에 적힌 이름이 다른 걸 보면 분명히 바로 궁에 가서 어머니께 혼서를 다시 고쳐달라고 할 거야. 내가 이 정도 확신도 없다면 세자 노릇 제대로 한 게 아니지. 그럼 두고 봐. 좋아. 내 말대로 할게. 안 고치기로 했어. 내일 아침 그대로 보내. 좋아. 약속이다. 승연 오빠, 꼭 먹어요. 저하, 듣자하니 영유 군주께서 전날 또 태학에 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학자들과 경전 논쟁을 하셨는데 노학제 선생들까지 입을 못 열게 하셨답니다. 온경성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녀는 원래 그래.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야. 그런데 신이 듣자하니 군주께서 저하의 그 혼서에 적힌 이름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심 아가씨의 혼약 상대를 저하에서 막북의 육장군으로 바꾸셨다고. 영유는 천진난만한 게 버릇이라. 그냥 잠깐 장난친 것뿐이야. 하지만 이건 엄영 혼사 중대한 일입니다. 폐하와 황후마마께서 아신다면 크게 노여워하실 거야. 아니야, 괜찮을 거야. 면면은 원래 철저하고 예의에 바르잖아. 혼서의 이름이 틀린 걸 알면 당연히 궁에 들어올 거야. 어마마마께 가서 고쳐달라고 할 거야. 그녀는 어릴 적부터 나를 좋아했어. 어떻게 진짜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겠어. 보아하니 군주가 질투가 심하시군요. 그런데 그 어릴 적 친구는 어쩌시려고? 말하지 마. 정말 그런 거친 사람에게 시집가면 아마 누군가가 아까워할걸요. 너희는 몰라. 만약 너희도 어릴 적부터 한 사람에게 졸라 매달리며 자랐다면 어디를 가도 그녀가 따라다니고 누가 빼앗아 갈까봐 너희도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전하께서 불평하시는 것 같지만 얼굴에는 분명히 웃고 계십니다. 헛소리. 게다가 우면은 마음이 좁아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해. 장차 후궁이 3,000명이나 되면 그녀가 어떻게 균형을 맞추겠어. 차라리 이 기회에 그녀의 성격을 다듬는 게 낫겠어. 결국은 그녀가 스스로 구해온 혼사잖아. 앞으로 더. 신이 감히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심 아가씨가 만약 정말로 황후마마께 청하지 않으시면? 그럴 리 없어. 그녀는 어릴 적부터 나에게서 떠나지 못했어. 나는 몇 명과 오랜 소꿉친구야. 빨리빨리 들키지 말자. 내일 더 좋은 년을 만들자. 어선방보다 낫지. 나랑 결혼해 줄 거야? 바보야. 너 어릴 적부터 알지 않았어? 그 사람 눈에는 나는 그냥 뻔뻔하게 달라붙는 사람일 뿐이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그냥 우스운 외로운 동무대였어. 아이에서 어른이 되기까지 우리는 시끄럽게 지내왔어. 그렇게 많은 세월을. 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떻게 알았겠어. 결국은 영루의 등장 때문인지 그가 마음을 빼앗겼거나 아니면 애초에 내가 그를 잘못 봤던 거야.
면면이 왔구나. 내일 교지가 떨어지면 본영궁에 가서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새로 만든 그 성룡 치마를 입어라. 좋겠니? 네,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면면아, 내일 이후로 너는 준 태자비가 된다. 앞으로 말과 행동을 더 단정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딸, 아버님 가르침을 명심하겠습니다. 나리, 마님, 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교지 전하는 내시가 대문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모셔드려라. 향안을 마련해라. 봉천승은 황제가 이르기를 재상 심덕원의 딸 심우면 올량숙덕하고 품모가 단정하여 이에 특별히 혼인을 명하노니 막북 장군 육파천 즉일로 혼례를 올리라. 흠차. 뭐? 하사 혼인? 막북장군 육파천 온 서울에 내 딸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태자와 약혼했다. 혼서에 이렇게 명백한 변조 흔적을 우리가 눈먼 줄 아나? 부인 진정하소서. 저희는 명을 받들어 전하러 왔을 뿐입니다. 혼서는 태자 전하께서 직접 쓰셨습니다. 이 일은 아마 심아가씨께서 직접 황후 전하께 가서 결정을 받으셔야 할 듯합니다. 확실히 태자 전하의 필적입니다. 옥새도 틀림없습니다. 황후 전하의 하사 혼인 감사합니다. 동궁 태자 전하께서 직접 글을 써주셨고 심가의 여식이 성은을 받들어 감사합니다. 면면아 미쳤니? 그건 막북 장군 육파천이야. 온 경성에서 산 염라대왕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이 혼서를 받을 수 있니? 어머니,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그가 말하길 제가 집착한다고, 마음이 좁다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후궁이 3,000명이라며 이 기회에 제 성격을 갈고 닦자고 영유가 혼서를 변조하도록 내버려뒀어요. 제가 직접 가서 애원하기만을 기다렸어요. 황후께서 바로잡아 주시길. 그가 어떻게 감히 내 딸을 이렇게 모욕하나? 15년 정을 이렇게 짓밟다니. 참 잘도 성격을 갈고 닦자고 하네. 우리 신가의 딸이 그가 칼 가는 돌인 줄 아나? 면면아, 정말 순간적인 화풀이가 아닌 거냐? 아버지, 따님은 화풀이가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육장군은 23, 전공이 화려하고 변방을 위험으로 떨게 하며 후택에는 여식이 한 명도 없어요. 육가에 가부는 남자는 척을 들이지 못한다고 해요. 앞으로 따님이 후택 다툼에 휘말릴 일이 없어요. 이미 최상의 행선지예요. 어머니, 소승연의 말이 맞아요. 제 도량이 좁아요. 한 명만 더 있어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평생을 단둘이 사셨잖아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3,000명이 여자들과 예의를 차리며 한 명의 남편을 나눌지를. 육파천은 평판이 좋지 않아. 하지만 내가 여러 해 지켜봤는데 강직하고 정직해 용기와 지혜를 겸비했지. 육가 3대가 충성스럽고 강직했어. 온 집안이 영웅이었어. 그의 할아버지는 가욕관에서 전사했고 아버지는 안문관에서 전사했어. 어머니는 그가 7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 집안에 그만 남았어. 그런 사람에게 시집 가면 면면이가 괴롭힘 당할 걱정은 없겠지. 그렇게 무서운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면 밤에 딸이 놀라지 않을까 걱정해야 됐어. 내가 바로 대궐로 갈게. 황후께 혼약을 파해달라고 할 거야. 심가가 평생 너를 키울게 키울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 어머니, 만약 제가 경주에 계속 남는다면 태자 전하의 자존심으로 저를 쉽게 놔두실까요? 아버지, 어머니, 변방으로 시집가는 게 고생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오히려 자유로운 세상일지도 몰라요. 그럼 그렇게 정했다. 심가의 딸은 누구에게 시집을 가든 부끄럽지 않아 사람 불러라. 혼수 목록을 다시 작성해 5술에 더 추가해. 나 심덕원의 딸이 시집 가는데 혼수가 초라하면 안 되지. 우면아, 황후마마께 문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혼인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면면아 일어나거라. 여은아, 왜 이제야 왔니? 면면아. 아까 어머니께 영유를 고자질하지는 않았지? 그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면면아. 앞으로도 어머니께 많이 배워야 해. 후궁 일을 관리하는 법을. 절대 교만하거나 방자하면 안 돼. 마음도 넓게 가져. 특히 영유만 계속 신경 쓰지 말고. 그녀는 고아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부한께 은혜가 있으셔. 전하의 가르침을 명심하겠습니다. 역시 정혼을 하니까 면면이가 예전보다 더 침착하고 성숙해졌구나.
혼사도 정해졌는데 왜 아직도 나랑 화를 내는 거야? 전하, 신중히 해주세요. 이제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남녀가 다르니까. 좋아, 내 말대로 하지. 정혼한 후 정말 둥궁 주인다워졌구나. 혼서 일은 영유가 이미 나에게 사과했어. 이미 다시 고쳤으니 너도 그녀와 더 이상 다투지 마. 그녀는 너처럼 궁에서 집안의 지원을 받지 못해. 알겠습니다. 이미 정혼했으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시집가기 전에는 자주 만나는 게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전하께서도 규칙을 넘지 말아주세요. 왠지 그녀가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십 15년이 지났어. 심소저, 장군의 친필 편지입니다. 그리고 육가의 전에 내려오는 비취 팔찌입니다. 장군께서 말씀하시길 혼례 준비는 다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재상부와 심소저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혼례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간소하게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지 보내주세요. 대신 감사 인사 전해줘. 장군님, 팔찌 마음에 들어요. 장군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혼례복은 새로 지을 필요 없다고, 그런 건 개의치 않으신다고. 그러는 심소저, 저는 장군을 8년간 모셨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시는 분은 처음 뵙니다. 그 팔찌는 장군 어머님의 유품입니다. 평소에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천리길 마다하고 보내셨으니 진심이십니다. 네. 면면아, 정말 마음 먹었니? 네, 어머니. 그래, 엄마가 혼수품을 더 보태줄게. 우리 심씨 집안의 딸이 어디에 시집가도 억울한 일 없어야지. 심소저, 전하께서 말씀하시길 아가씨의 회신을 오랫동안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셨다고. 또한 작은 선물들을 가져오셨습니다. 아가씨께서 심심하실까 싶어서요. 전하께 감사 인사 전해줘. 내려놓아요. 아가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전하께서 영유 군주가 마음에 들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태자 전하께서 보내신 아가씨의 그 비치 비녀 한 쌍을 말입니다. 전하께서 아가씨께 양보를 부탁하셨습니다. 한 자루를 군주께 드렸으면 하신다고, 다른 보물로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면면아, 이거 봐. 내가 직접 만들었어. 괜찮아. 나도 별로 안 좋아해. 한 마리는 너무 적어. 2마리 다 가져. 어차피 나도 쓸 일 없으니까. 예전에 태자 전하께서 내게 보내주신 모든 물건을 잘 챙겨둬. 시집 가면 두기 어색하니까. 내가 막북에 가면 한꺼번에 돌려줄게. 우리 혼인하는 날 꼭 내 아버지를 만취시킬 거야. 면면아, 이렇게 오랜만이야. 정말 보고 싶었어. 오늘은 원소등절이야. 예외로 한번 만나자. 7살 때 그도 이렇게 담을 넘어 들어왔어. 밤새 등불 구경했지? 아직 3달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꺼냈어? 아버지께서 일찍 꺼내서 층기를 풀라고 하셨어. 매년 등불을 봐야 하는데 올해 어찌 빠질 수 있겠어. 전하,
보세요. 제가 심아가씨가 아직 화났다고 했잖아요. 계집 아이들은 귀찮아. 우리 형제들처럼 시원시원하지. 술 한 항아리면 해결되는데 이렇게 매일 화내는 아가씨를 데려오면 앞으로 전하께서 골치 아프실 거예요. 하하. 군주께서 이렇게 여자를 깎아내리시니 혹시 자신이 여자가 아니신가요? 면면아. 길거리에서 왜 난처하게 만드니? 이게 재상댁에서 가르친 예법이냐? 그러니까 군주께서 여러 번 나에게 트집을 잡으시는 건 마음에 두신 분이 태자 전하시기 때문이죠. 전하께서 군주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거리를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매일 붙어 다니시니 전하 마음속에 군주께 뜻이 없지 않다는 뜻이죠. 서로 마음이 있으시다면 전하께서 동궁으로 맞아들이셔야죠. 면면아, 너 화 안 냈어? 장차 후궁이 3,000명이 될 텐데 하나가 많든 적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무슨 헛소리야. 어쨌든 정비가 먼저 들어와야 예법에 맞지. 등불 팝니다. 손님, 등불 수수께끼 맞춰보시겠어요? 마음이 서둘러도 잘 가지 못해. 물을 봐도 다 담지 못해. 면면, 무슨 글자인지 맞춰봐. 만. 똑똑하네. 나 등달 띄우러 갈게. 좋아, 여기서 기다릴게. 전하, 저것 좀 보세요. 아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주더니 이제는 또 토라져서 가버렸네요. 매일 그렇죠. 조그만 일에도 짜증내고 정말 다루기 힘들어요. 다만 두 개. 어릴 때부터 심상과 부인한테 버릇없이 자란 게 고약한 버릇들 투성이야. 받아요. 신경 쓰지 말고 다 울고 나면 알아서 돌아올 거야. 전하, 만약 정말 안 돌아오면 어쩌죠? 안 돌아와? 그 사람이 나를 15년 동안 사랑했어. 나 말고 누구랑 결혼하겠어? 그냥 삐진 거야. 동궁에 들어오면 1년 반쯤 지나면 저절로 각이 사라질 거야. 역시 전하가 저를 제일 예뻐하시네요. 가자, 용춤 보러. 기다릴 것 없어. 평안과 기쁨이 깃들길, 만사가 뜻대로 이루어지길. 면면아. 막북에서 편지 왔어. 변방이 갑자기 습격을 받았는데 육 장군이 직접 진격해서 반격했지만 만리장성에 빠져서 중상을 입었어. 아직도 의식이 없어. 부장의 편지에 따르면 장군이 몸소 신부를 맞이하러 올 수 없어서 혼인을 미뤄야 하는지 묻더라. 내가 11살이었을 때 그가 돌고를 크게 무찌르고 상 받으러 경성에 돌아왔었는데 젊은 장군이 높은 말을 타고 장안가를 지나갈 때 의기양양했었지. 그때 참 멋있다고 느꼈어. 하늘의 매처럼. 지금은 외롭게 변방 군막에 누워있고 만약 그렇게 죽는다면 얼마나 아쉬운 일일까. 어머니. 변방에 가고 싶어요. 뭐라고? 단지 혼사 때문만은 아니에요. 육장군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다친 거잖아요. 그가 혼자 외롭게 있게 둘 수 없어요? 길이 멀고 험한데 너는 여자아이잖아. 아버지, 제 뜻은 이미 정해졌어요. 아가씨, 날이 거의 어두워지는데 어디 가시려고요? 약 사러. 군이가 해독제를 갖고 있을지 몰라. 최고의 상처약을 전부 사서 가져갈 거야. 하인시키면 되지. 남이 사면 안심이 안 돼. 심 아가씨, 이렇게 늦었는데. 이 처방대로 맞춰주세요. 가장 좋은 걸로. 아가씨, 이건 전부 상처 치료와 해독하는 약인데 100년 묵은 산삼도 세 뿌리 있고 이건 변방으로 가요. 거기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가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상부의 아가씨 아니세요? 어째서 직접 이런 걸 사러 오셨어요? 아가씨,
제가 더는 못 들겠어요. 그럼 문 앞에서 기다려. 내가 들어가서 가져올게. 아가씨, 예전에는 연지 하나 고르는데 1시간이나 걸리셨잖아요. 아가씨, 저기 동공이에요. 응, 봤어. 바보야. 몇 군데나 돌아다닌 거니? 17군데요. 하인시키면 되잖니. 다른 사람이 사면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예전에 이걸 배운 건 소승현님께 안심탕을 끓여 드리려고였어요. 지금은 변방으로 가지고 가려고요. 누군가를 감동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아버지, 여기 어쩐 일이세요? 네가 한밤중에 약 사러 나갔더라. 그래서 아침에 떠날 줄 알았다. 아버지, 무슨 말씀 하실지 알아요. 넌 어릴 적부터 그랬다. 결심한 건 누구도 막지 못한다. 네 어미랑 똑같구나. 받아라. 안에 두꺼운 망토가 하나 들어있다. 막북은 밤에 춥다. 아버지, 울지 마라. 울면서 가는 게 불길하다. 거기 가서 그가 너를 싫어하면 아버지가 대신 혼내주마. 문 열어라. 과가 심 아가씨를 만나겠다. 심상, 과가 오늘 아침에 면면이가 사람 시켜 돌려보낸 물건을 받았다. 과가 그녀를 만나겠다. 전하, 작은 딸은 댁에 없습니다. 없다니? 그녀는 어디로 갔나? 막북에서 편지가 왔는데 육장군이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딸이 끝내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전하, 신부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어릴 적부터 이 집에서 자라셨습니다. 면면이는 7살 때부터 전하를 따라 담을 넘어 등불 축제에 가곤 했습니다. 매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한 번도 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면면이가 혼자 돌아왔습니다. 전하께서는 그녀가 무슨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하, 심아가씨가 혼자 변방으로 달려갔어요. 전하, 생각해 보셨어요? 그녀가 왜 차라리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지, 차라리 경성에 남지 않겠다는 건지? 전하, 등불 축제 그날 밤 심아가씨가 하등을 띄울 때 눈을 감았어요. 소원을 빌었어요. 전하, 작은 딸이 떠나기 전에 전하께서 주신 물건들을 모두 정리해 놓았습니다. 신이 대신 처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벌써 전하의 서재에 보냈습니다. 전하, 몸 조심하십시오. 전하, 오늘은 조회도 나가지 않으시네요. 이미 떠난 한 사람 때문에요. 그대로 상부로 돌려보내라. 예. 아주 먼 길을 걸어온 것 같아. 드디어 와야 할 곳에 왔어. 심아가씨, 오셨군요. 제가 그를 돌보러 왔어요. 장군님께서 몇 번 깨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독이 너무 강해 쇠약해지셔서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심아가씨, 정말로 남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남아서 그를 돌볼게요. 육파천, 넌 죽으면 안 돼. 넌 아직 그 항아리 여홍을 마시지 못했잖아. 내가 직접 데리러 오겠다고 했잖아. 나는 닷새 밤낮을 걸어서야 여기 왔어. 내가 여기서 죽기라도 하면 내 병서를 다 태워버릴 거야. 내 말을 끌고 가버릴 거야. 그 구질구질한 편지도 찢어버릴 거야. 심씨,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경성에서 막부까지 수천 리인데 아가씨가 혼자 뭐하러 오셨습니까? 장군님은 혼수 상태고 계셔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나도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분이 여기 혼자 있는데 마음이 놓이지 않아. 장군님은 왼쪽 갈비에 부상을 입으셨소. 돌아 누울 때는 왼쪽을 받쳐주고 상처 부위를 누르지 마시오. 장군님은 네, 기억할게요. 장군님은 수년간 전쟁터에 계셨는데 우리 모두는 집도 갖고 가정도 꾸렸습니다. 하지만 장군님은 변방을 걱정하셔서 자신의 중대한 일을 미루셨습니다. 심씨가 그렇게 연약한 분인 줄 몰랐는데 경성에서 직접 오시다니요. 장군님께서 습격을 받기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변방이 너무 고생스럽다며 직접 경성으로 가서 혼례를 올리겠다고. 심씨가 변방에 머물길 원하지 않으면 경성에 오래 계시고 전쟁이 안정되면 돌아와서 같이 지내겠다고. 심씨, 그 전투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날 저녁 장군님께서 직접 영지를 순찰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경계심이 강했습니다. 그날 밤 장군님께서 편지 한 통을 계속 보고 계셨는데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심씨께서 쓰신 거라고.
기습이 너무 빨랐습니다. 결국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군님께서 바람 방향이 이상하다 하셨는데 모두 적중했습니다. 육파천, 너희 중원 장군이 고작 이런 실력이냐? 오늘 이 협곡에서 죽여주마. 말이 너무 많다. 쫓아라. 한 명도 놓치지 마라. 육파천, 너 함정에 빠졌다. 이 협곡이 네 무덤이다. 활 쏘아라. 육파천, 네가 내 부하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으니 오늘 이곳이 네 최후의 장소다. 무릎 꿇고 빌어라. 온전한 시체는 남겨줄 수 있다. 나 육파천은 평생 하늘에 꿇지 않는다. 땅에도 꿇지 않는데 하물며 너에게겠냐. 말짱이 군령을 어겼습니다. 장군께서 진영문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협곡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장군님, 말짱은 평생 그 눈빛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장군님의 얼굴은 이미 보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가슴팍에 편지를 꽉 쥐고 계셨습니다. 떼어내려 해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군님은 말짱보다 반 머리키가 크셨습니다. 입에 근 가까운 철갑이 몸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짱은 장군님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장군님, 어서 가십시오. 우리가 막겠습니다. 후퇴를 맡은 형제들은 하나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군의관이 독이 뼛속까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깨어날지 말지는 하늘에 달렸다고. 말짱은 장막 밖에서 사흘 밤낮을 지켰습니다.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짱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장군님께서 이런 고생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고 혼수 상태에 빠지신 그 며칠 동안 장군님께서 입으로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셨습니다. 말짱이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그는 계속 심아가씨, 말짱이 장군님을 8년 동안 모셨습니다. 이분은 모든 걸 마음속에 감추십니다. 남에게 약한 소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며칠 혼수 상태에 계실 때 부르신 건 전부 당신 일이었습니다. 두꺼운 옷이라든가 여자홍이라든가. 말짱은 장군님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신 겁니다. 장군님은 분명 이겨내실 겁니다. 말짱이 감사드립니다. 장군님께서 혼수 상태에 계실 그 며칠 동안 손에 그 편지를 계속 꽉 쥐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가져가려 해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꽉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내가 심가 아가씨구나. 네, 저는 심우면입니다. 어떻게 왔어? 다쳤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약부터 드세요. 9날 동안 혼수 상태였어요. 저는 닷새째 와 있어요. 처음 사흘은 계속 주무시고 계셨어요. 매일 말을 걸었어요. 들었어. 정말요? 죽지 말라고 했잖아. 아직 여자홍도 못 마셨잖아. 적군은 물리쳐졌지만 아직도 움직이려는 자들이 있어요. 안정된 때를 놓치고 일찍 혼인하지 않으시면, 장군님께 또 무슨 일이 생기시면 아가씨께서 또 천리길을 달려가셔야 해요.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좋은 소식이네. 그럼 빨리 치르자. 내가 그와 정말 이 흑벽으로 쌓은 장군부에서 혼례를 올리다니. 부모님도 어른도 없이 증인도 없네. 이번에는 선택을 잘했길 바래. 경성의 육시본가와 요성의 주둔지, 모든 창고 열쇠와 토지 문서, 그리고 운표도 모두 여기 있어. 나는 무식한 사내라. 이런 걸 관리할 인내심도 없어. 앞으로는 부인이 맡아주게. 이 육장군이 재산이 이렇게 막대할 줄이야? 다 내게 맡기다니. 내가 가지고 도망갈까 걱정도 안 하고.
내가 재산을 다 나한테 맡겨버렸잖아.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충분해. 하늘과 땅에 절합니다. 부모님께 절합니다. 부부가 서로 절합니다. 예를 마쳤습니다. 동지들, 장군님 혼인하셨어. 오늘 밤은 마음껏 즐기자. 잘 부탁해. 응. 평생. 부인, 이제 주무셔야죠. 아니야, 너무 직설적이야. 부인, 날이 저물었는데요. 밤이 깊었어요. 들어갈게요. 너 문 밖에 얼마나 서 있었어? 얼마 안 됐어. 육파천. 나 올 때 내내 생각했어. 변방은 대체 어떤 곳일까? 어떤 곳? 내 생각보다 훨씬 넓더라. 그리고 훨씬 텅 비었더라. 그런데 답답하진 않아. 경성의 하늘은 이렇게 높지 않았어. 그럼 여기 마음에 들어. 응. 이랴. 너 여기서 몇 년을 지켰어? 6년. 온 이후로 한 번도 안 떠났어. 앞으로는 혼자 가지 않아도 돼. 가자. 아천, 내가 평화로워지면 멀리 데려가 준다고 했잖아. 멀리 데려가 준다고 했잖아. 응. 봄이 오면, 변방이 안정되면 더 먼 곳으로 데려갈게. 그래서 그녀의 성격이 시원시원했구나. 영유 말이 맞았어. 나도 여기저기 좀 봐야겠어? 두려워하지 마. 놔. 면면아. 내가 어떻게 다른 남자와 붙잡고 있느냐? 태자 전하, 면면은 본 장군이 새로 맞이한 아내입니다. 데려온 아내입니다. 본 장군은 어떻게 해도 다른 남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하께서는 본 장군의 아내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육장군, 어찌 그런 허튼 소리를 하느냐? 면면은 본 태자와 어릴 적부터 정혼한 사이야. 또한 고의 중마고우야. 내가 뭔데? 면면아, 그만 떠들어줄래? 고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자. 나는 무슨 일이든 내 뜻대로 해줄게. 내가 영유를 싫어한다면, 그렇다면 그녀와 혼인하지 않아도 괜찮아. 전하, 말씀을 조심하십시오. 한나라의 세자께서 어찌 믿음을 저버리십니까? 장차 천하를 어떻게 따르게 하시겠습니까? 게다가 영유 군주께서는 어쨌든 아가씨이십니다. 약혼했다가 파혼하면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지금 저는 아천과 혼인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더 이상 저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만약 그가 눈이 멀지 않았다면 제가 이미 쪽을 찐 것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부인 머리입니다. 고에게 그녀를 언급하지 마라. 만약 중간에서 방해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혼인한 것은 우리였을 텐데 내가 없었다면
내가 누구와 혼인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 고는 그날 내가 청혼한 줄 알았어. 혼설을 고쳐달라고 했었지. 내가 고를 배신할 줄은 몰랐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다니. 면면아. 좋아, 면면아. 비록 너희가 혼인했더라도 고는 개의치 않아. 내가 그와 이혼해라. 고는 천하에서 가장 성대한 혼례로 너를 맞이할게. 어떠냐? 전하께서는 저 육모를 죽은 사람 취급하시는 겁니까? 직접 제 지역에서 제 아내를 빼앗으시다니요. 육모는 전하께 권합니다. 먼저 서울로 돌아가 폐하께 여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분이 동의하시는지 보십시오. 아니,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내 아내가 되어야 했어. 이럴 수는 없어. 사실 내가 신경 쓰는 건 내가 아니야. 내 자신일 뿐이야. 넌 내가 이미 내 손안에 든 거라 생각하지? 그런데 내가 제멋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해 버렸잖아. 내가 억울할 뿐이야. 결국 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 사람을. 아니야, 면면아. 내 말 들어봐. 나랑 영유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어. 내가 좋아하는 건 항상 너였어. 내 말 들어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뭘 재촉해. 과인은 안 돌아간다. 면면아. 어쩌면 내가 마음이 변했니? 없어. 여기 없어. 괜찮아. 괜찮아. 누구? 전하 노복이 칙명을 받들고 왔습니다. 폐하께서 말씀하실 단이 어제를 겠습니다. 전하께서 3일 안에 출발하여 서울로 돌아가지 않으시면 폐조로 간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290. 말해봐. 사람은 어떻게 해야 강산도 저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전하, 노복이 무례를 무릅쓰고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폐하께서는 전하의 아버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전하의 귀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지 저희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면에게 전해줘. 네. 먼저 물러나 주세요. 전하, 깊은 밤에 이곳에 무슨 일이십니까? 면면아. 내일 나는 서울로 돌아가야 해. 아버님께서 마지막 명을 내리셨어. 3일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나의 저위를 패하겠다고. 내가 이미 그 사람과 결혼한 걸 알아. 명분은 이미 정해졌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고 싶어. 정말 나와 가지 않겠니? 전하, 전하께서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겠다는 겁니까? 서울로 가서 전하의 측비가 되라는 겁니까? 아니면 태자부에서 명분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전하께서는 무엇이든 제 뜻을 따르겠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전하, 처음에 영유가 부중에 들어올 때 전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전하께서는 지키셨습니까? 그건 달라. 그땐 내가 정신이 없었어. 면면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전하, 전하께서 정신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전하께서는 한 번도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어요. 제가 떠날 거예요. 전하께서는 항상 신가의 딸이 어릴 적부터 약혼했다고 어떻게 해도 그 자리에서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전하, 살아있는 사람은 상자 속에 넣어두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걸 한쪽에 치워두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안을 수는 없어요. 그러고는 돌아와서 왜 없냐고 하시는 건? 그럼 내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야 나랑 같이 경성으로 돌아갈 거냐? 전하, 제발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미 아천과 혼인했어요. 전하께서는 속히 경성으로 돌아가세요. 폐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세요.
좋아. 더 이상 묻지 않을게. 경성에서 온 거야? 이렇게 큰 규모라니 출신이 만만치 않군. 이 위험을 보니 분명 어느 관리의 친척일 거야. 육장군 댁으로 간다더군. 심가 어르신 오신 모양이야. 아버지, 내 혼수는 모두 집으로 보냈다. 아버지께서 어찌 직접 천리 길을 변천까지 오셨어요?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직접 와봐야겠더라. 네가 사는 곳도 보고 잘 지내는지 확인하려고. 저 변성에서 잘 지내요? 여기 사람들은 모두 순박해요. 장수들도 저를 잘 대해줘요. 아, 맞다. 아천이 군영에 군무 보러 갔어요. 아버지께서 오실 줄 몰랐어요. 미리 기다리지 못했어요. 괜찮다. 군무가 중요하지 저녁에 봐도 되지. 마침 나도 좀 보자. 내 딸이. 변방에 남고 싶게 만든 장군을. 장인이 멀리서 오셨습니다. 길이 힘드셨죠? 앞으로 면면을 제 곁에 두고 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조금도 서운함을 겪지 않게 하겠습니다. 좋다, 좋다. 네, 그 약속 하나면. 이 늙은이가 완전히 안심하겠다. 딸을 내게 맡기마. 면면, 결국 내가 너를 저버렸구나. 이 생에 좋은 인연을 놓쳤어. 가자. 여기 오래 머물면 안 된다. 부왕께서 아시면 또 벌을 주실 거야. 예, 전하. 아연, 닷새 만에 돌아온다고 했잖아. 내가 다 약속했잖아. 열흘이나 더 머물렀어. 이제 안 가면? 괜찮아. 그냥 며칠 더 머문 거야. 부왕께서도 꾸짖지 않으실 거야. 아연아, 저기 꽃이 정말 예쁘게 폈네. 우리 가서 볼래? 응. 면면은 예전에 백꽃을 가장 좋아했지. 해당화와 아름다움을 다투지 않고 동백과 화려함을 견주지도 않았지. 아연아, 이거 어때? 예뻐. 예뻐. 이렇게 오면서 허리가 부러질 뻔했어. 관은 듣지 못했는데 오늘 어느 관리가 검사를 치르는데 이렇게 큰 규모는 중이야. 이게 무슨 규모야? 아연이 나를 위해 마련해준 이것보다 더 많은 혼수로. 그때는 10개의 큰 길이 모자랄 거야. 정월 대보름 등불 이후로 그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궁에 들어가 문안을 들은 후에 상고에 몰래 들어가 한 번입니다. 본래 행렬과 혼수품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어디서 본 것 같아. 왜 그래? 그래서 아마 누군가의 경생인가 보다. 아버님, 어머님께 문안드립니다. 폐하, 왕후마 맞게 뵙습니다. 어머님께서 왜 슬퍼하시나요? 혹시 아들이 어머님을 화나게 했나요? 네가 어떻게 그런 얼굴로 묻느냐? 네가 난동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어머님이 어떻게 이렇겠니? 그렇게 좋은 며느리를 지금은 내 절친마저 나를 무시한다. 넌 정말 봉궁의 애군이야. 어머님, 무슨 며느리를 잃었다는 무슨 절친, 아들과 면면의 혼례는 아직 2달이나 남지 않았나요? 설마 상부에서 혼사를 파기한 건가요? 만약 상부에서 혼사를 파기하면 그럼 태자 오라버니와 결혼하는 사람은 바로 나잖아. 말도 안 돼. 심우면이 과연 동궁 태자비의 자리를. 뭐 동궁 서궁이니 그 사람 신경도 안 써. 며칠 전에 벌써 변방에서 혼례를 올렸어. 오늘 혼수 행렬이 성 전체가 떠들썩했잖아. 너희 눈이 멀었냐? 안 보였어? 아니, 말도 안 돼. 신가가 어떻게 감히 명을 거역하겠어. 그 가래 조서는 어머님이 직접 내리신 거야. 신가가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야? 그 조서는 애가 내린 명일 뿐만 아니라 신중을 기하기 위해 네가 직접 초안한 조서였어. 네가 거기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하니? 가래 상대가 도대체 누구였는지? 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바로 육파천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과가 직접 쓴 것은 분명히. 어머님, 가래 다음날 면면이 궁에 들어와 문안을 드렸잖아요. 어머님께 가래 조서를 바로잡아 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마마, 우면 아가씨가 뵙기를 청합니다. 면면아 일어나거라 착한 아이야. 이런 큰절할 필요 없단다. 감사합니다. 마마. 착한 아이야. 어제 가래 일이 네 마음에 괜찮겠니? 마마, 면면은 오늘 은혜에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육장군은 나라의 기둥입니다. 육가문은 충성스러운 집안입니다. 면면이 육가문에 시집갈 수 있어 면면의 복입니다. 이 혼사, 면면은 매우 만족합니다.
착한 아이야. 아연이 너에게 미안하구나. 마마, 면면에게 한 가지 더 마마께 고쳐주시길 청합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애가 다 들어주마. 전하께서는 아마 제가 오늘 궁에 온 걸 중전마마께 혼서를 고치러 온 줄 아실 거예요. 전하께서 처음 쓰실 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으셨다면 그건 전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저는 더 이상 그분을 곤란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중전마마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만약 전하께서 나중에 물으시면 혼서에 대해 제가 와서 구했는지 여쭤보시면 부디 진실을 알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혼사를 바꾸려 한 적이 없어요. 착한 아이야. 알겠다. 그녀가 와서 살해를 했단다. 더 알 필요는 없다. 심우면이 궁에 들어온 건 네 어머니께 살해하러 온 거다. 그녀가 이 혼사에 매우 만족한다. 육파천과의 혼사 말이다. 내 소승연과의 혼사가 아니다. 짐이 영유 군주에게도 후하게 대하지만 심우면은 짐이 어릴 적부터 지켜본 아이란다. 게다가 심우면은 재상의 딸이다. 고아인 영유와 비교할 수 없다. 장차 태자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말도 안 돼. 아침밥 아직 따뜻해. 먼저 먹고 그림 그려. 또 이거 그리고 있어. 벌써 보름째야. 주변 백리기를 다 파악했네. 내가 여기서 수년간 지킨 장군보다 더 잘 알겠다. 당신은 변방을 지키고 나는 백성들 집을 다니는 거야? 시각이 다를 뿐이지. 어제 남쪽 버드나무 마을에 갔었어. 몇 집 지붕에서 비가 새더라. 장마 전에 고쳐야 해. 그리고 동쪽 석천마을은 우물물이 있어. 우물벽이 갈라져서 알칼리가 스며든 것 같아. 석천마을 그 우물 나도 알아. 재작년에도 한번 보고했었지. 군중 기술자들이 성벽 수리로 빠져서 계속 신경을 못 썼어. 오늘 사람 보내서 확인할게. 아찬, 너랑 상의할 게 있어? 말해봐. 성 안에 서당 하나를 열고 싶어. 변방 아이들은 대부분 글자를 몰라. 장차 혹시 전쟁이 나면 문서가 오갈 때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조차 구할 수가 없어. 진심이야. 오기 전부터 생각했어. 남쪽 거리에 빈 창고 2칸이 있어. 원래 군량 저장하던 곳인데 나중에 더 큰 창고로 바꾸면서 비게 됐어. 가져다 써. 필요한 자재나 인력 있으면 부장에게 말해. 벽틈은 메우기 쉬운데 석가래는 새로 바꿔야 해. 바닥은 우선 새치 정도 깎아내고 곰팡이 냄새를 없앤 다음 새 흙을 깔아 다져야 해. 채광창 하나 내줘. 그래야 빛이 들어오니까. 서당이 드디어 완성됐네. 이 글자는 변이라고 읽어. 변방의 변이야. 자, 따라 읽어봐. 편. 나보다 인내심이 있군. 불 좀 줄여. 부인, 소금은 충분히 넣으셨어요. 더 넣지 마세요. 그리고 처음 해봤어. 불 조절을 잘 못한 것 같아. 맛은 있는데 소금이 좀 많았어. 다음번엔 반만 넣어. 군대 취사병이 한 것보단 낫네. 너 솜씨가 나보다 훨씬 낫다. 군대에서는 뭐든지 혼자 해야 하니까. 넌 이런 거 안 배워도 돼. 취사병이 있잖아. 나는 배우고 싶어. 앞으로 전쟁 안 하게 되면 내가 해줄게. 그래. 이거 뭐 하는 거야? 네가 우물물이 쓰다고 했잖아. 석천촌에 가봤는데 우물벽에 금이 갔더라고. 그런데 하나만 고치는 걸로는 부족해. 차라리 새로 2개 더 파기로 했어. 이 재료들은 미리 준비해 두는 거야. 장마 전에 다 끝낼 거야. 장마 전에 가능해. 가능해. 내가 옥지도에 표시한 그 지점들 주변에 하나씩 다 확인시켰어. 총 7군데야. 고치려면 좀 바쁠 거야. 아찬, 나는 전에 시집가면 그냥 한마당 안에 갇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유로워졌어. 넌 원래 갇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